자, 지금부터 2022년 6월 모의평가 기하에 대한 총평과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 대수능에서 미적분과 기하의 유불리가 사라지게 된 그 계기를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하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줄곧 이어져 왔던 이제 미적분이 기하보다 좀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마지막 대수능 때 극복을 해버렸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3, 4, 6, 7, 9, 10월 달에 나왔던 모든 어떤 그 문항들보다 대수능 때 나왔던 기하가 좀 더 어렵게 느끼게끔 문항이 출제되었고, 상대적으로 미적분은 좀 더 쉽게 느끼게 출제가 되어지면서 이제 미적분과 기하의 어떤 유불리가 나름대로 있을 거다라는 그 모두의 예상을 다 깨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6월 달로 좀 이어져 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의 문항도 28, 29, 30번이 좀 문항이 괜찮거든요. 물론 미적분의 30번은 좀 많이 쉬웠지만 30번이 쉽다고 해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이 28, 29를 건너뛰고 30번을 바로 보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28, 29번의 문항이 꽤나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에서 느끼는 그 부담감을 기하에서도 나름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기하의 공간도형 시리즈, 정사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만들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하면 미적분과 유불리를 최소치로 낮출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이 이 문제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최대한의 시간 지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항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 끗 차이로 뭔가 자꾸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2차 곡선의 느낌에서 좀 접선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는, 접선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문항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기하입니다. 23번은 뭐 너무 쉬웠죠. 그냥 계산이 되는 거고요. 24번도 뭐 쉬웠습니다. 그리고 각을 구하는 거,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방향 벡터 가지고 내적으로 구하는 거죠. 네. 자, 이제 26번인데요. 이게 이제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의 내신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결국 이거잖아요. 얘랑 이제 평행하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 최대를 구하는 건데, 이때 이 두 직선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하는 이 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지 마시고 바로 뭐로 가능하냐면 이 닮은 비로 가능하세요. 이 닮은 비로 가능합니다. 네. 닮은 비로 가능한데 얘가 또 45도가 되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 1대1대 루트 2로 충분히 또 빨리빨리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접선을 구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써야 되는 그런 26번이었다. 뭐 괜찮습니다. 27번을 보시면은 내적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뭐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좌표 찍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냥 좌표를 그냥 가장 편한 데가 어디 있냐면 보통 저는 여기다 찍었거든요. 여기다 원점 잡아놓고 좌표를 찍어놓고 바로 내적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28번은요.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쌍곡선의 어떤 접선을 묻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얘가 쌍곡선의 접선인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알고 나면 나머지 계산은 굉장히 쉽게 가요.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29번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 길이는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오니까 여기 이 높이를 빨리 구하는 게 관건인데요. 결국 이제 좌표를 찍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평행이동인 거니까 결국 이제 연립을 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에서 이 높이가 지금 보시면 이 높이는 나오는데 이 높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가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두 포물선은 그냥 연립해도 괜찮거든요. 연립을 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하적인 해석으로 이 높이를 어떻게 찾지? 이걸 어떻게 찾는 거지? 막 하셨던 분들은 차라리 만난다의 개념인 거니까 포물선 두 식을 내가 연립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번인데요. 자, 마지막 30번을 보시면은 이 문항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냐 뭐 그런 건 사실 아닌데, 이게 긴급한 상황에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조금 좀 정교하게 좀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교하게 그림을 실패하면은 자꾸 다시금 시행착오를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주는 이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뭐 벡터의 영역 구하는 거, 자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합벡터의 이제 중점 연결 2배 해주는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그림을 좀 정교하게 약간 모는 종이에 되듯이 좀 그려줘야 정확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빨리 하다 보면은 자꾸만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고 약간 좀 예측샷 때려서 예측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짜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28, 29, 30번 문항은 28번은 의미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보자마자 뺐으니까 상호선이겠지? 그리고 뭐 최대 혹은 최소 뭐 경계에 묻는 거니까 괜히 직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접선은 구하는 거겠지라고 가도 그냥 괜찮은 거였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연립하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험을 뚫어내는 힘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시험이지 않았나 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얘를 풀 때는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타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0,-1 되시고요. 나름 직선이니까 여기가 어디겠어요? 절편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네. 만나는 점을 AC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시고 여기가 C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A하고 C는 이제 고정적이 되어지는 건데 점 B하고 점 D가 타원 위의 점이에요. 타원 위의 점인데 이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게 된다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 AC는 고정이 되어질 거니까 결국 이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면 되죠. 이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개념이고 뭐 내신 때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뭐 하게끔 하시면 돼요. 네, 평행하게 접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평행하게 접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때 만나는 이 접점이 가장 최대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인데요. 일단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결국 이 좌표는 뭐밖에 없냐면 연립밖에 없어요. 결국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식 있죠? 걔를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x의 제곱에다가 y 대신에 뭐 넣으시면 되냐면 x-1의 제곱 요렇게 넣어주시고 얘가 이제 는 1이다. 요걸 이제 연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변 3 곱하시면 3x의 제곱 6x 플러스 3는 3 요렇게요. 따라서 얘가 4x의 제곱이 되고 빼기 6x니까 결국 얘가 2분의 3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네요. 그리고 얘가 직선 위의 점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얘가 지금 얘가 45도거든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45도예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기울기가 1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죠. 맞아요? 1대 1대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옆으로 지금 2분의 3만큼 갔죠. 그럼 위로도 2분의 3만큼 갔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에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밑변이 2분의 3 루트 3 나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분의 3 루트 2 되실 거고요. 그다음 높이가 요 높이 하나, 요 높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뭘 찾으시는 거와 똑같아요. 결국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맞겠죠. 요 길이를 뭐라 할까요? 높이 h라 할까요?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에요. 자,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접선을 구하셔야겠죠. 접선을 구하는 공식은 y는 기울기는 1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a제곱은 3이 되시고
m제곱은 1이 되시고 b제곱은 1인 거니까 얘가 4가 되세요. 따라서 얘가 y축과 만나는, 나름 얘가 y축과 만나는 이쪽을 잘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얘가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시냐면 0,2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 굳이 이 두 개의 직선을 놓고 점과 직선까지, 이 점과 직선까지의 이 거리를 구하지 마시고요. 이 거리를 구하지 마시고 차라리 뭘로 해도 괜찮냐면은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가 45도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45도거든요. 그 말은 여기도 막곡지각 45도고요.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고요. 네, 여기 평행하니까 여기도 45도예요. 그러니까 45도니까 얘가 1대 1대 루트 2로 가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2 루트 2가 되셔야 되고 요 길이도 뭐가 되냐면 2 루트 2가 되세요. 따라서 높이 h가 얼마냐면 2 루트 2가 되시고요. 나머지는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약분되고요. 요거 약분됐으니까 정답은 얼마? 3 정답 되시겠네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7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항은 이제 어쨌든 간에 내적을 구하는 건데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저는 생각되어지는 게 결국 저는 좌표 도입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좌표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요렇게가 X축이다라고 볼 거고요. 여기가 요렇게가 Y축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때요.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자, 요 길이가 2잖아요. 요 길이가 2가 되시고 요게 지금 45도죠. 그리고 AB랑 CD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현재 루트 2예요. 따라서 얘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있는 A점의 좌표는 1,1이 되시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1, 여기 2니까 3이죠. 3,1이 되세요. 여기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면 좀 더 간 거잖아요. 1만큼 갔죠? 여기가 어디예요? 4,0이 되세요.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이 점만 알면 되는 건데요. 결국 뭘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을 보시면 돼요. 직선을 보시면 y는 3분의 1 x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x가 1이니까 얘가 1,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정확히 센터죠. 왜냐면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 되시기 때문에 정확히 센터가 되세요. 얘가 1이면 여기도 1이잖아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2,2를 넣었으니까 3분의 2가 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AF라고 하는 요 벡터와 CE라고 하는 요 벡터의 내적이 되시는 건데요. AF라고 하는 건 OF 빼기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OF 빼기 OA인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0,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실 거고요. CE라고 하는 건 2에서 C를 빼시는 거죠. 마이너스 2, 여기서 얘를 빼면 3분의 2가 되세요. 따라서 내적은 성분끼리의 곱의 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8번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얘가 쌍곡선이다. 뺐기 때문에 쌍곡선이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고 어떤 최대가 된다. 잘 모르면 일단 접선 생각하라고 제가 늘 매뉴얼을 말씀해 드리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쌍곡선이 접선을 묻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를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아무거나 쌍곡선 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쌍곡선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위에 쌍곡선이 점을 잡아보면 이 길이 빼기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쌍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황 색깔 쌍곡선을 경계로 이 안쪽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좀 보면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뺏는 게 2a라고 해봐요. 요 거리에서 요 거리를 뺏는 게 2a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얘보다 안쪽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면은 얘가 2a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은 얘가 2a보다 커요. 왜냐면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 길어지는 길이는 더 길어졌고요. 짧아지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뺀 게 더 커지겠죠. 너무 좀 성의가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요점까지의 길이가 같은 원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봐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원의 위에 있는 점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점 하나 잡아주면은 이 길이 빼기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빼기 이 길이 더 크죠. 왜냐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건데 이 길이보단 이 길이가 더 작기 때문에 뺐을 때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쪽에 있으면 더 커지고요. 바깥쪽 부분을 뭐 이렇게 색칠해 보면은 이 바깥쪽 부분은 2a보다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경계가 되어서 안쪽은 더 커지고 바깥쪽은 더 작아진다라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자 y는 2x 빼기 3이죠.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3. 자 근데 어떤 C,0과 마이너스 C,0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C,0, 마이너스 C,0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쌍곡선이 일단 얘를 파먹고 들어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식으로 파먹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초점이 있는데 초점 C가 돼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죠. 접선이 되지 않고 파먹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쌍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은 이 거리 빼기 이 거리가 2a예요. 그쵸? 주축의 길이죠.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쌍곡선을 경계로 안쪽에 있는 건 더 커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 P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분명히 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점 P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순간 이 거리 빼기 이 거리 하면은 아까 그 주축의 길이보다 더 커져요. 더 커진다고요. 더 커지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질 않아요. 지금 최대가 되는 점이 이 점 3,3이 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얘가 3,3이 최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쵸? 없는 이유는 이 안쪽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얘를 점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파먹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얘가 이 C를 조정해가지고 이 C를 조정해서 어떤 느낌이 되게 만들어라? 네, 요런 느낌. 망했네요. 요런 느낌이 돼서 딱 접하게끔 만들어 버리면은 그쵸? 이 라인 위중에 이 경계를 기준으로 바깥쪽 부분은 작아지는 건데 얘가 딱 정확히 주축의 길이 되어지는 거니까 안쪽으로 파먹을 일이 없죠. 파먹을 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최대가 된다. 끝이에요. 끝났어요. 네, 결국 이제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3,3에 딱 정확히 접하게 하시면 되는 거다. 따라서 얘를 이제 뭐라 쓸까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여기서 그은 어떤 접선을 딱 찾으시면은 이 접선은 뭐가 되세요? 이 접선 L은 a의 제곱분의 x1x 3x b제곱분의 3y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뭘 지나셔야 돼요? 이 점을 지난다는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또 집어넣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결국은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여기가 0,-3이다. 여기가 2분의 3,0이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이제 만약에 2분의 3,0을 지난다 라고 하면 여기는 0이 되시고 여기는 2분의 9가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a의 제곱 곱해주시면 여기 0이 됐고요. 여기가 2분의 9가 되고요. 1이 돼야 되니까 a제곱이 2분의 9죠. 그 다음에 이때는 a의 제곱이 2분의 9예요. 그 다음에 0,-3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여기 0 넣으면 없어지죠.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또 얘가 9가 되죠. 따라서 b의 제곱은 9가 되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c잖아요. 자, c의 제곱은 항상 늘 그렇듯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시면 돼요. 따라서 2분의 27 이렇게 되시면서 거기에 루트 씌워주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2분의 3 루트 6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면은 결국은 어떤 최소 어떤 경계 그런 느낌 나오면 일단 접선을 무조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으로 오셨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점이 F인, 얘가 지금 2,0이죠? 네,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 위의 점 중 일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요거죠? 준선, 얘가 준선이네요. 준선인 거니까 결국 이 길이가 2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리고요, F'을 초점으로 하고 P를 꼭지점으로 한다.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시고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그런 포물선을 그려라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 거리랑 똑같은 길이만큼 더 가서, 그쵸?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 더 가는, 이게 약간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한 2번 나왔을걸요? 네, 이렇게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포물선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새로운 준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는 어떤 새로운 포물선을 이제 이렇게 그었는데 걔가 원래 있던 y제곱은 8x랑 q점에서 만난다. 요렇게요. 그때의 요 넓이를 구하라는데 중간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PF', QF. 그러니까 PF' 요거죠. PF', QF 요거죠. 요겁니다. 네. 자, 요거의 둘레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12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12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문자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인 건데 일단 정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정의를 써야 되는데 당연히 요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죠. 자,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요 길이랑 얘가 지금 또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죠. 맞아요?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Q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 위에도 점이냐면 이쪽 포물선 위에도 점이다 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 길이랑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이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자, 보시면은 보세요. 보라가 두 개 있고요. 근데 웃긴 건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표시를 하면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길이 같고요.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실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요거고요. 이거 더하기 요거는 그냥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다? 6. 6 더하기 6은 12가 됐던 거죠. 그 말은 이 길이가 얼마가 되신다? 3이 되셔야 되고 요 길이가 결국 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네요. 그래야 되죠? 맞죠? 그리고 얘가 이제 3, 3. 여기도 3. 그쵸? 그렇게 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밑변은 3이잖아요. 2분의 1에 3 곱하기 3 곱하기 그다음 높이. 이 높이를 구해야 되죠.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요 높이는 그래도 금방 구해요. 요 높이. 그쵸? 요 높이는 그냥 그래도 그나마 빨리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현재 1인 거예요. 이렇게 1. 그쵸? 그리고 어차피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도 3인 거예요. 그럼 얘가 1대 2루트 1의 3인 거니까 이 길이가 일단은 2루트 2는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 남았냐면 어쨌든 간에 요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요 높이만 빨리 이제 구하시면 돼요. 자, 결국은 이제 요 높이만 이제 구하면 되잖아요. 이 높이를 구하는 건데 이 높이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까 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여기는 이 Q점이 해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Q점을 좌표를 확 찍어버리세요. 예를 들어 얘가 A 콤마다 그러면 A를 집어넣게 되면은 8A의 루트 붙잖아요. 그럼 얘가 2 루트 2에다가 루트 A. 그러니까 요렇게죠. 요렇게가 되시는 거고 A가 양수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었겠죠. 요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세요. 요 길이는 뭐게요? 요 길이는 여기 있는 2에다가 요만큼 A를 더한 거죠. 얘가 A 더하기 2예요. 얘가 A 더하기 2면 여기도 A 더하기 2가 요렇게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 앞서서 요 길이가 얼마냐라고 보면은 바로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2예요. 얘가 2면 얘도 2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자, 보세요. 전체 얘가 4였죠. 4에서 요만큼 갉아먹었어요. 요만큼. 보이세요? 요만큼 갉아먹었으니까 A를 뺀 게 전체예요. 그 전체에서 요만큼을 다시 또 빼줘야 돼요. 다시 또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시냐면 2-A가 되세요. 자, 그리고 요 높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요 Y좌표의 절대값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건데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피타고라스를 쓰잖아요. 그럼 얘가 답이 안 나와요. 얘가 답이 안 나옵니다. 요 길이는 어쨌든 요 좌표의 절대값이니까 2루트 2a라고 보시면요. 한번 써보세요. 안 나와요. 요게 이제 제곱하시면 a의 제곱 4a 더하기 4 되시고 요거의 제곱은 요렇게 되시고 요거의 제곱은 8a 되시는 거니까 결국은 양변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한 등씩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왜 한 등씩이 나왔냐? 일단은 여기에 나오게 된 그 식 자체가 이미 얘가 여기 위에 있다를 일단 사용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되어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끔 식이 세팅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같은 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얘를 더 이상 못 구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x는 4거든요. 따라서 요거 쓰시면 되기는 해요. 여기는 이 점으로부터요 여기까지의 거리 마이너스 2,2 루트 2 되시고요. 마이너스 2,2 루트 2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요거 푸시면 이제 a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a가 뭐가 나오냐면은 25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네,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여기는 요 거리, 네, 요 거리, 요 거리, 요거 구하시면 이제 a가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높이는 요 높이에다가 요 높이를 더하는 거예요. 요 높이는 요 a가 현재 25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2 루트 2에다가 자 루트 a였죠. 루트 a인데 루트 a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5분의 1이겠는데요. 네, 얘가 5분의 2 루트 2. 네, 요렇게 하시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얘가 5분의 10, 5분의 12 루트 2가 되시고 2분의 3 곱해주는 거니까 네, 5분의 18 루트 2 요렇게가 이제 정답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PQ 더하시면 얼마? 23 요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피타를 썼는데도 항등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서 집어넣어도 답이 이제 이게 무연근이 처리돼 가지고 이쪽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갖다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이 높이를 빨리 못 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기하적으로 도형으로 빨리빨리 안 보일 때는 그냥 만난다의 시그니처 연립을 그냥 확 해버리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그냥 확 구해버리라는 거예요. 뭐랑 뭐랑 만나는 연립이세요? y제곱은 8x라는 이 포물선이랑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포물선 한번 구해볼 건데 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현재 꼭지점이 요 점이죠. 얘가 1,2 루트 2죠. 그러니까 1,2 루트 2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이 되시는 거고 요 높이가 이제 2 루트 2잖아요. 1,2 루트 2가 되시는 건데 그러면 원래로 치면 초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요 거리가 3이 되었으니까 원래로 치면 y제곱은 12x가 되시는 거고 얘가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휙 돌린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지점이 원점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얘가 1,2 루트 2에 있죠. 따라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따라서 y-2 루트 2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x 대신에 x-1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이 나온 거죠. 따라서 얘랑 연립하시면 훨씬 더 쉽게 높이를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8분의 y의 제곱이죠. 이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꼬린시키세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쭉 해보시고 얘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5y의 제곱 마이너스 8 루트 2의 y 빼기 8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얘가 5y고 얘가 y가 되시고 얘가 2 루트 2 루트 2 거기에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요 y좌표가 하나는 2루트 2. 그게 뭐겠어요? 요점 2루트 2.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다? 네,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2가 되죠. 따라서 요 높이가 뭐가 된다? 네, 5분의 2루트 2가 되신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정답이 네, 2루트 2 더하기 5분의 2루트 2. 이렇게 하셔서 정답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연립을 해버리는 거. 만난다의 시그니처니까 연립을 그냥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여러분들에게 기하라고 하는 게 사실상 나올 게 정해져 있잖아요. 푸는 패턴도 정해져 있고. 근데 학생들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빙빙빙빙 꼬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면 자꾸 계산이 복잡하게 주거나 혹은 도형적으로 빨리 눈에 안 보이게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셔가지고 해석기하적으로 만난다로 여러분이 연립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이 문제 제가 앞서 총평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좀 상세하게 잘 그려줘야 돼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정말로 여러 약간 좀 시행착오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좀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요, 좀 가급적 좀 실사판으로 필요하다면 모는 종이까지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것을 좀 추천 아닌 추천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로 움직이는 점 Q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P는 여기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Q는 여기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까지 되셨죠? 자, 근데 PQ에 대하여 실수 K에 대하여 점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CX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K값과 최대가 되는 점의 K를 구하라. 그럼 일단 이 조건을 일단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일단 CX가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이 있느냐, 이 영역, 이 X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영역 중에서 얘가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 찾는 거니까 이게 어딨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보시면은 2분의 1 CP 더하기 CQ거든요. 자, 보세요. CX라고 하는 게 2분의 1의 CP 더하기 CQ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 2분의 1 CP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자, 2분의 1 CP는 뭐냐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절반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도 절반, 여기까지도 절반, 여기까지도 절반, 여기도 절반, 절반. 다 절반을 이제 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육각형인 거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당연히 이제 센터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자, 저도 설명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한 방에 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썼다 줬다를 하면서 이제 최적화된 그림을 찾는 겁니다. 왜냐면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야 답이 빨리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림을 한 2번, 3번 정도 썼다 지웠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신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4등분이죠. 그럼 얘가 요렇게 센터 잡아주시면은 자, 여기가 요렇게 자 내려볼게요. 자, 모른 종이를 긋겠습니다. 요렇게 그어주시고 그럼 총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한번 절반을 잘라서 요렇게 다시 또 여기 절반 잘라서 요렇게 그어볼게요. 일단 모른 종이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얘도 요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요. 요렇게 연결시켜 주면요. 일단 P의 위치부터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P라고 하는 건 일단 D 기준의 센터 여기고요.
그 다음에 F 기준으로 센터 여기죠. 그리고 A 기준으로 여기죠. 그리고 B 기준으로 센터 여기죠. 그리고 C, E 기준으로 센터가 어디냐면은 요 점이 되거든요. 이게 그림이 또 이상하다. 또 삐뚤어졌다. 아무튼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센터거든요. 왜냐면 얘가 1대 2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센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정상이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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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좀 떨어뜨려서 그릴게요. 중점 잡아볼게요. 중점 잡아놓고 요렇게 얼추 그냥 비슷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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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노란 부분이 네, 2분의 1 CP 이게 종점들이 움직이는 어떤 영역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CQ가 되는 건데 CQ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C가 되고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게 지금 반지름 1이죠. 한 칸이 반지름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지금 얘가 센터 여기죠. 얘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자취 때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시점을 공유하고 있죠. 얘가 지금 이 영역과 이 시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이 노란 변을 따라 그냥 그대로 붙여서 이동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개념을 좀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벡터의 실전 개념 자치 영역 구하기 하면 요 내용이 나오고요. 제 공식 인강 앱이나 홈페이지 가셔도 제 공식 인강 앱에서도 현강생들이 아닌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네, 개념 및 모의고사 해설 강의 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개념 및 모의고사 해설에서 특히나 무료 개념 강의 거기 가시면은 이 자치의 영역 구하는 실전 개념 강좌가 있어요.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요 개념 나와요. 뜯어서 붙여서 이동한다. 요 개념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드리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보실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얘가 요렇게 노란 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 오게 되면 원이 제가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요렇게 따라올 테니까 요렇게 여기도 이제 요 점을 따라서 그리면은 여기도 반지름이 1이잖아요. 요 점 지나야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눈금을 그려놓으면 좀 편한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요 점을 지나야 되고 요 점을 지나야 되고 요렇게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네.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도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접하게끔 그려주시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요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이 X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 움직이니까 얘가 요렇게 연결되고요. 요렇게 연결되고요. 요렇게 연결되고요. 네, 지금 이 그림이 사실 이 답 구하는 거랑 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네, 아무튼 여기가 요렇게 요 파란색 부분 됐죠? 요 파란색 부분이 전부 다가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얘가 움직이겠죠. 얘가 요렇게 움직일 거고 요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사실 안쪽도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지금 그림이 사실 안쪽은 좀 자신이 없는데 요렇게 따라 움직이고 여기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니까 요렇게 따라 움직여요. 요렇게 움직이고 얘가 요렇게 움직이고 여기도 요렇게 움직이니까 요렇게 움직이고요. 여기도 요렇게 움직이니까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 파란색 부분이
네, 죄다. 네, 뭐의 영역이 되는 거다? 네, x의 영역이 되는 거다. 여기 다 되는 거예요. 여기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나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x의 a 더하기 x의 c, x의 a 더하기 x의 c 2배의 x의 d가 k배의 cd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 다 시점이 x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뭘까요? A와 C의 센터를 잡으세요. 자, A와 C 센터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니까 요 점, 센터, 여기가 바로 이제 A와 C의 센터예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제가 M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 2배의 X의 M 요렇게 되세요. 이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요렇게 더하면요 2가 빠질 거고요. 자, M과 D의 또 센터를 잡으면 M과 D. 자, 여기가 지금 M이고요. 여기가 지금 D예요. 그럼 이 M과 D의 센터가 어디냐면은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리가 필요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고요. 얘가 지금 4점.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1대 루트 3대 2거든요. 1대 루트 3대 2가 60도잖아요. 안에 정삼각형이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얘가 2 루트 3이 되세요. 그래서 옆으로 얘가 하나, 둘, 셋, 네 칸 같고요. 밑으로 이제 2 루트 3만큼 가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보세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센터를 찾으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센터? 여기가 센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보이세요? 그럼 얘가 이제 보여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닮은 비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고 하냐면 여기 끝점이죠. 요 끝점을 제가 n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바로 2xn 요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n의 위치 봐드립니다. n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원의 끝점이에요. 오른쪽 원의 끝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점 이제 n이라고 두시면은,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4배의 x의 n 요렇게 되시고 얘가 k배의 cd가 되세요. 그럼 보세요. cd라고 하는 거는 요거거든요. 자, cd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요 벡터랑 어쨌든 스칼라 배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행을.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 중에서 이 옆으로 간 이 빨간 거랑 평행한 거는 x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결과론적으로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돼요. 요 라인 위에 있어야 되고 요 라인 위에 있으셔야 돼요. 요렇게. 결과론적으로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가 요 라인 위로 왔다 갔다. 여기도 요 라인 위로 왔다 갔다. 요렇게 이제 되셔야 이제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종점이 어쨌든 n으로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으로 쏘는 거라서 그래요. 이 점으로 쏘는 거라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x의 n이라고 하는, 지금 뭐가 최대가 돼야 되죠? cx 값이 최대된다. 어쨌든 cx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x라고 하는 거 여기 위를 움직이는 건데 그 중에 뭐가 최대가 되는 거? 결국 cx죠. c는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 있으니까 cx가 가장 짧아지는 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요 점, 요 길이가 가장 짧겠네요. 보이세요? 그쵸? 그러면 이때
x는 요 점이 이제 x가 되시는 거예요. 요 점. 그럼 여기 있는 xn이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n이 여기가 이제 x가 되면 얘가 이제 xn이 요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얘가 한 칸, 두 칸이니까 요게 지금 크기가 뭐죠? CD의 정확히 뭐예요? CD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CD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이거 정확히 절반이에요. 그러면 CD가 뭐가 되는 거냐면 네, 2배의 X의 N 이렇게 되시는 거죠. 정확히 얘가 지금 절반이 되는 상황. 네, 절반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K는 얼마다? 2. K가 2가 바로 최소일 때가 되는 거고 그때가 지금 알파라 그랬거든요. 얘가 지금 알파예요. 이게 지금 최소일 때가 되는 거다. 그러면 최대는 어디겠느냐? 자, 이제 색깔이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자, 최대는 C로부터 가장 멀리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겠어요? 어쨌든 빨간색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가장 먼 건 여기죠. 이게 가장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거리가 멀 때예요. 이게 가장 멀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멀 때가 이때거든요. 이 길이가 제일 멀어요. 그럼 이때가 이제 X가 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 X의 N이라고 하는 거는 X의 N, 요거죠. X의 N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CD에 비해서 길이는 절반이고 부호는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CD라고 하는 것이 XN의 그냥 2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2배가 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K가 뭐가 되신다? 마이너스 2가 되시고 이때가 베타다가 되는 거죠. 그 정답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니까 8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림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예쁘게 하느라 좀 화려하게 그렸는데요. 결국은 그 평행하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어차피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이가 언제 제일 길고 짧은지만 확인한다. 그러면 이 점 바로 나오고 이 점 바로 나오니까 바로 한 방에 해결이 돼요.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약간 눈금 748에 가까운 그림을 좀 그려줘야 좀 쉽게 접근이 되는 거라서요. 현장에서 타임어택으로 빨리 들어오기는 또 쉬운 건 아니었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이 이제 견뎌내야 될 압박감인 거니까 어쨌든 저는 강사니까 사실 그런 압박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걸로 좋은 이제 대학에 결정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 정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6월 모의평가는 네, 결과보다 분석이고 앞으로의 어떤 네, 고쳐나가야 될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잘 수습하시고 네,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다가오는 9월 모의평가 때는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